휴림 로봇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4%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이 33억 원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29% 하락했고요.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공시사항으로서 거래소 휴림로봇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이데일리 김흥태 기자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휴림로봇을 취재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본부는 휴림로봇에 대해서 단일 판매 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범벅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했는데 아마 결과는 그렇게 안 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Q라는 회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요게 이제 휴림 네트웍스로 변경인데, 전자제품 뭐 이런 거를 유통하는 회사 같아요. 최대 주주가 SMV 홀딩스에서 휴림 로봇으로 변경됐다. 8월 2일 날 공시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3자 유상증자 방법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걸 봐가지고, 나름대로는 무슨 국제 모션 컨트롤 산업전에 참가하고 소방 로봇을 공개했다. 이런 뉴스도 있지만은, 다음 장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휴림 로봇이 본업에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석을 하면은. 그리고 이것은 휴림 로봇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휴림 로봇도 이런 상황 아닐까 하는 비유인데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무역 수지가 472억 불이었습니다. 적자 비율이 6.9%고 일본인 경우 일본이 98조 3천억 원행, 그 다음에 수입이 118조행, 그래서 수지 적자로 19조 7천억 원행이 발생이 됐는데 적자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7%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20%까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 압력률이 엄청 셀 텐데 일본이 못 올리고 있는 거죠. 판매 가격을.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고통이 좀 심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2022년도 벌써 2003년이라서 2022년도 기업 실적들이 저도 매우 궁금한데, 우리나라 공시기간이 연간 사업보고서는 매우 느리게 3개월 후나 나오기 때문에 봄이나 돼야, 우리가 1분기 끝나는 시점이나 돼야 작년도 실적을 알 수 있다는 공시 시스템이 매우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원가 회계 손익으로 보통 영업이익까지 표시를 했는데, 일단 적자가 매출은 9.4% 증가했습니다만 적자가 32억 원 났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인세 전 순이익에서 말하자면은 작년에 385억 원의 금융 손실이 있었는데, 이게 삼부토건 보유 주식 평가 손실을 잡았어요. 삼부토건이라는 데가 이제 회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데인데, 또 광고 선정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삼부토건이. 그렇게 되지만은 이 회사가 돈이 여유가 있는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금융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휴림 로봇은 본업의 진심이냐. 자, 여기에서 이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매출 원가가 21%나 증가해가지고 영업손실을 내게 만드는 게 과연 본업에 충실한다면은 이렇게 작년에 흑자였던 게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 대비는 29.2%나 크게 증가했어요. 이걸 보면 원재료 가격이 아마 이 원재료가 다 100% 수입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등등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일자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로포 상으로는 33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8,200만 원이 더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억 5,100만원 증가한 것이 그 영업이익 손실과의 그 차이가 되겠고요. 더 손실이 난. 그리고 이제 원재료가 20억이나 그냥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막 뛰니까 좀 확보를 많이 해놔라. 더 뛸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재료는 많이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 그 판단은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회사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했는데,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문제로 좀 보입니다. 이거는 검증을 필히 해야 되는 거고요. 원재료의 사용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6.8%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27억 원으로서 30.3% 증가했고요. 비율로는 5.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가공비가 하락을 했으니까 원재료비가 5.5% 크게 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추론까지도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이 공개 기업들이 2022년도 실적을 하면은 대부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세는 그렇지 않은 기업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압박에 의한 제품 판매 가격의 인상의 압박이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만큼 가격을 못 올리는 게 기업의 현실 아니겠느냐 하는 게 2022년도 결산서들이 나오면은 잘 나가는 기업 빼놓고 대부분 거기에 지금 옥죄지 않을까. 그 휴림 로봇이 또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를 하는데 그 PQ 총 제재 비용에 10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10억 2,900만 원이.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회사는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뭐 차이가 좀 작다 하더라도 이게 그 재고자산이 5억 5,100만 원이 증가를 했다면은 비정분에는 요걸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5억 5,100만 원. 근데 플러스로 4억 7,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10억 원으로 더 커지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재고가 44억 줄었으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플러스 44억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19억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24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재고자산 회계가.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에서 하는 주로 현금 흐름표 가지고 맞힐 겁니다.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빼주면은 일치하고요. 작년에는 37억 5,5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 재고자산의 유용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서 했지만 그 위에 재고자산 흐름이라고 얘기해서 전기말 재고에서 올해 입고가 얼마 됐고 출고가 얼마 됐고 그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출고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가 있다면 폐기 얼마, 그 다음에 대체하는 게 얼마,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향후는 공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급여 인건비가 26억 1,8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33.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9명이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업체죠. 인당 평균 임금이 3,590만 원, 3분기까지 연말까지 한 4,5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형적인 그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되겠죠. 지급 수수료가 44.1% 증가했고요. 작년에 대표가 정관원 씨라고 1975년생인데 올해는 한 살 더 많은 1974년 김봉관 씨라는 분이 CEO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1년마다 바뀌는 건지 임기제로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가 작년엔 흑자였는데 대표 바뀌자마자 적자가 돼버렸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그 10.7 회전으로서 10.7회전이면 3분기까지 그 낮지 않은 회전율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15회전까지 했는데 28.9% 하락했고요. 스루픈율은 10.9%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는데, 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된다. 근데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오픈된 게 없는데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자, 그 원재료 가격은 얼마가 오르는지 모른다. 재료 비율은 85.1%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품 가격 인상 압박률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 제품 가격은 또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 추정한 대로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판매 가격은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논리도구로서 충분조건이라는 논리도구로서 다시 표현해 보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은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because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결과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회계가 투명하다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 휴림 로봇의 변호인이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투명 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결과를 하나 그 증거로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재고 회전율을 금액이 아닌 그 수량으로 확인해 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투명 회계가 입증이 되는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면은 수량으로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 거꾸로 그 수량은 떨어졌는데 금액만 올라갈 수도 있으면은 뭔가 분식회계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어요.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PQ 총 제재 비용의 그 차이가 10억이나 되니까 이게 그 불투명한 거 가지고 제 아무리 예측을 한들 오차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일단 적자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298억 원이다. 요거를 어떤 납품 가격으로 비유를 하면은 29,813원짜리 견적을 내면은 이익이 똔똔이 된다. 수지가 맞는다. 그런 얘기가 돼요. 손익분기점. 그런데 대부분 일반 구매 쪽에서 많이 깎을 거 아니에요. 28,000원에 했다. 그러면은 적자 1,000원이 나온다 이게요. 그러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매출을 10% 올릴 수 있을까요? 3분기가 끝났는데 연말까지 정한 38,000원의 판매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163원 정도 남는 거로. 근데 이것도 재고가 50%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재고가 50% 감소하면은 원가 회계는 적자가 나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 고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별도의 표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스루프 회계 입장에서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 산출을 해보면은 345억 원이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죠. 높은데 그러면은 이것도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면은 재고를 재료비 20% 오른 거를 인정을 해달라. 그동안에 쭉 못 올렸으니까. 그리고 마진율을 재료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5.2% 이익률을 좀 올려달라. 그렇게 되면은 그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그 34,220원의 제한을 내서 이거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그 64%나 누가 인상을 해주겠냐 이게요. 여기 봐서는 그 29.5%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누가 그렇게 그냥 일시에 그렇게 올려줄 수 있겠느냐 이게. 근데 영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33,000원으로. 그래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은 계획도 엉터리로 나오게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3,000원 받아도 적자다. 그러면 흑자를 만들려면은 아까 그 재고 회전율이 분기에 10회 전했으면은 연말에 뭐 한 3점 몇 회전인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14.5회전 8.6%만 증분율을 성공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그 매출액이 100만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386억 원을 해야 된다. 그래 봐야 한 4억 정도 남는 거가 된다. 이 가격이 꽤 많이 인상이 돼야 되거든요. 거꾸로 이 판매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고를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루풋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재고가 증가하든 낮든 그거는 관계가 없다. 재고 증가하는 건 매출 재료비 증가는 있는 재고에서 하는 거니까 이 관계는 재고 회전율이 오른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재고가 또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또 해석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으로 할 수 있을래는지 본업에 매진할 수 있을래는지 휴림 로봇이 매우 궁금하는데 안 될 것 같고 2022년 말도 적자로 끝날 것 같은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게 임팩트라는 게 미래 가치로 제가 만든 건데 43.6%나 그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가는 390%나 그 장부 가격 대비 390%나 올라갔어요. 액면 가격은 200원짜리인데 작년 말에 2,000원 하다가 지금 2,680원이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실적도 안 좋은데 경영성과가 무시된 주가의 상승을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걸 작전 세력들이 준동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휴림홀딩스가 6.31% 가지고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JN 리더스란 데가 이 휴림홀딩스의 최대 주주고요. 100%. 또 JN 리더스의 최대 주주는 또 김지영 씨라는 분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6.31% 가지고 이 기업을 지배한다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해 가지고 본업이 제조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을 팔고 사고 주식 투자하고 그런 성격이 짙은 회사가 아니냐 그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모건 스탠리가 뭐 1.9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5%가 그래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종속기 및 관계기업을 보면은 작년 말보다 무려 354억 원을 더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업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 종속회사에 이런 데를 늘리는데 신경을 쓰고 돈을 그런 데다가 지금 처바르고 있다. 본업을 이익을 내면서 이런다면은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 주가는 또 올라가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주식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 느낌은 주가 이거 너무 부풀려졌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